7강 3점짜리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여기 보면 Q에서 자기장 방향이 아랫방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PA가 전류가 지금 들어가는 방향인데 이 방향 생각해 보면 이 방향에서 지금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올라가는 방향이어야 되거든. B 때문에 생기는 거는. 근데 A 때문에 최종적으로 아래가 나오려면 A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아랫방향이 있고 이 아래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거리는 뒤로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랫방향이 더 쓰려면 A가 일단 전류 방향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기장이 아랫방향이면. 그리고 결국 파란색이 더 세야 되니까 결국에 A와 B를 비교하면 A가 더 크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전류 방향은 서로 반대가 아니고 같은 방향이다 말할 수 있고요. ABL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P랑 Q랑 비교했어요. 지금 P 같은 경우에는 A에 의해서 올라가는 방향, 그리고 B에 의해서도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빨간색으로 할까? 올라가는 방향. 그런데 Q는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죠. 하나는 여기 Q는 지금 서로 상쇄가 되고 있고 이게 서로 더해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P랑 Q에서 자기장 세기는 똑같기 때문에 결국 더해지는 이쪽이 더 자기장이 세다. 그래서 P가 Q보다 크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A와 B에서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일단 P에서는 올라가는 방향, 둘 다 올라가는 방향이고 아래에서는 B에 의한 거 이렇게 오른손 법칙 해보면 내려가는 방향, 그리고 A에 의한 것도 내려가는 방향이겠죠. 결국 방향이 반대네요. 그래서 같다가 아니고 반대. 답은 2번.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장이 윗방향인데 이 상황에서 A랑 B의 위치를 바꿨어요. 근데 자기장이 P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0이 됐대요. 그 말은 하나는 뭐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고 뭐 이런 구조겠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 이게 0이 됐다면 이걸 이제 바꿔.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이때 0이 됐단 말은 뭘 의미하냐면 IB와 전류 B의 전류랑 A 전류 비교하면 누가 더 셀까요? 이게 더 세다는 소리지. 거리가 더 머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비례상수 그리고 거리분의 도선으로부터 거리분의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이런 관계니까.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여기 따오면 x가 있고 점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죠. 근데 이 경우는 분명히 A가 더 전류가 크다고 했거든. 그러면 A에서 들어가는 게 윗방향, 그리고 B에서 내려가는 B에 의한 자기장이 아랫방향인데 A가 더 세다고 했으니까 윗방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 좋게 지금 잘 풀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를 x 이거를 나오는 거 이렇게 했다면 이 경우에도 A가 더 전류가 커야 되고 그거를 가에 그대로 가져오면 그때는 P의 자기장 방향이 아랫방향에 나오니까 이 방법이 틀렸구나, 이 방법은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밑에 걸로 다가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결국에 이 경우에 있어서 이런 상황에 놓고 Q에서 지금 물어봤거든. 일단 전류의 세기는 누가 더 세냐면 A가 더 세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A가 더 센 놈.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네. Q에서 A가 만든 자기장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내려가고요. B에 의한 자기장도 내려가네요. 맞네? 쭉 내려가는 거죠.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결국 Q에서는 마이너스 Y 방향이다. 4번 가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여기서도 A랑 B에 의한 여기서의 자기장이 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일단 A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일 거고 이 전류 윗방향이니까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근데 B에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더한 게 0 돼야 되니까 여기는 전류가 3배예요. 3배니까 자기장은 3개 더 만들 건데 그럼 거리가 자기장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D면 여기는 3D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2D다. 왜냐면 자기장의 세기가 거리분의 전류 세기 비례하니까 이런 관계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당연히 전류 방향은 아랫방향이어야 방향을 반대로 만들겠지. 그래서 전류 방향은 마이너스다. 맞는 말이고요. Q에서 A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물어봤어요. B에서는 나오는 방향, 그리고 A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지만 B가 훨씬 더 세니까 나오는 방향이다. 들어가는 아니고 나오는 이다. P와 Q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결국 이 거리를 알아야 되는 건데 이 거리 R이라고 놓은다면 일단 이런 조건이 있어서 B에 의한 전류 세기랑 A에 의한 전류 세기가
Q에서 6배 차이 난다. 그러면 Q에 의한 자기장 부여분은 B에 의한 거 R분의 3i의 비례한 값을 갖겠죠. 앞에 뭐 비례상수 K 써주면. 그리고 A에 의한 전류는 ED 더하기 R분의 I가 될 텐데 앞에 K 써주고요. 6배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6 곱하기 6 이렇게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약분할 수 있는 거 다 약분하고 나머지 이제 계산해주면 ER은 ED 플러스 R에서 거리가 ED구나. 그래서 여기가 ED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PQ 사이 거리 PQ 사이 거리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여기까지가 3D고 여기가 2D니까 5D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4번 문제도 빨리 한번 해봅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T2일 때 자기장의 세기가 빵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T2면 이 상황이고 이 상황이면 B가 여기 PQ 중에 하나가 B고 하나가 A일 텐데 B가 EI가 흐르고요. A는 마이너스 I가 흐릅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에요. 자, 근데 T2 이렇게 하나가 EI고 I인데 자기장이 빵이 되려면 E에 의한 자기장 그러니까 B에 의한 자기장 더하기 A에 의한 자기장이 0 나와야 되는데 일단 방향이 반대니까 서로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는 거고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건 지금 EI에 의한 값이고 A는 I에 의한 값인데 같으려면 거리가 2배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Q가 더 멀리 있으니까 Q가 이게 B에 의한 거 B 그러니까 이게 B 거고 P가 A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P다. 이건 맞는 말 될 것 같고요. 자, T1일 때 T1이면 이 상황입니다. T1일 때 T1이면 둘 다 지금 둘 다 I에 플러스 I 그러니까 시계 방향 흐르고 있죠. 얘도 시계 방향 얘도 시계 방향 I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이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닌 것 같고요. 다음 5에서 PQ에 의한 전류의 세기 물어봤어요. T3일 때는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그럼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나오고 하지만 T1일 때는 전류 방향이 같으니까 둘이 더해주는 값이잖아. 결국 이때는 자기장 두 개를 더하는 값이고요. 이 자기장 두 개를 뺀 값이니까 결국 T1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3가 T1보다 크다 아니겠죠? 답은 기어.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는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생각해 줘야 되고 하나는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 세기 생각해 줘야 되는데 식이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직선 도선일 때도 K 거리분의 I 나오고요. 이때는 이게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예요. 근데 만약에 원형 고리일 때는 원형 도선일 때는 이때는 이제 K가 다른 표시겠죠. 다른 비례 상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R분의 I인데 이때 이거는 반지름 길이다. 반지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가 같은 경우에 지금 언제 어디서든 자기장이 모두 빵이 돼요. 중심에서.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일단 가의 경우에 원형 도선에 의한 전류는 R분의 K 프라임 있고 A일 거고요. 그리고 직선 도선에 의한 거는 ED분의 I 제로겠죠. 이것도 K 있을 거고. 이제 방향은 같고 방향은 다르고 일단 같으니까 빵 됐겠지. 그래서 IA는 이런 값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IB는 어떤 값을 가질 거냐면 이 경우에는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D분의 I0 나올 거고요. 이게 K 프라임의 ER분의 IB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몇 배 차이 나는지 이제 비교하면 되는데 일단 오른쪽 것만 비교하면 이 파란색이 2배 더 커요. 그죠? 그리고 이쪽을 보면 반지름을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IA는 얼마냐면 비례상수 다 던져버리고 생각한다면 결국 ED분의 I0 꼴이고요. 그리고 IB는 D분의 EI0 꼴이에요. 그러니까 몇 배 차이 나냐면 4배 차이 납니다. IB가 더 커요. IB가 4배 더 크다. 그러면 1번 가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쭉 읽어보면 영철이 처음에 왜 이러죠? 1.5인데 1.5 뉴턴을 가리키는데 다인 순간 1.8을 가리킨대요. 그럼 더 많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다의 경우에 전류를 켰더니 이 막대 자석이 원래 중력보다 더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게 가능하려면
아마 코일이 이쪽이 N극이 돼서 여기 있는 S극을 당겨야겠죠. 그럼 이게 가능하려면 오른손 법칙 잘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야만 이제 오른손 법칙 될 거니까 A가 플러스 V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에서는 저항값을 2배로 했대요. 저항값을 2배로 하면 전류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고 전류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니까 지금 방향은 안 바뀌었으니까 똑같이 n이지만 이 n이 크기가 그러니까 n극의 크기 자기장의 세기가 줄어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1.5보다는 클 것 같은데 이 기억값이 1.5보다 클 것 같은데 1.8보다는 작은 값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A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고요. 타에서 자기장의 방향 n극이 위에 있으니까 윗방향이다. 맞고요. 1.8보다 작은 값을 갖습니다. 2번. 자, 7번 문제 볼게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는다. 그를 우리는 전자기도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걸 잘 유의할 필요 있습니다. 전자기도는 뭐냐면 자기장이 변해서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만들어내는 혹은 이제 기전력을 만들어낸다는 표현이고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전류를 만들어내는 것을 전자기도라고 해요. 네, 전류가 흐르면 또 자기장을 만들어내죠. 우리 이걸 보통 암페어 법칙이래요. 구분해야 됩니다. 이 전자기도 법칙은 다른 말로 하면 발전이에요. 발전의 과정. 근데 스피커가 발전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전류가 어떻게 보면 전류 신호죠. 전류 신호.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전류를 이렇게 줬다가 반대로 줬다가 혹은 강한 전류, 약한 전류를 줍니다. 그럼 여기서 큰 자기장이 생기거나 혹은 작은 자기장 혹은 반대로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N극이었다가 S극이었다 하면서 이 자석과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이 진동판에서 이제 소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자기도 법칙이 아니고요. 암페어 법칙이라는 게 좀 더 옳은 편입니다. 기억은 자기력이다. 결국 자석 두 개에 의한 힘이니까 자기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전류가 화살표 방향을 흐를 때 이 화살표 방향을 한번 잘 봅시다. 전류가 화살표 방향을 했는데 지워놓고 전류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니까 오른손 법칙하면 이쪽이 N극이네요. N극. 그러니까 N극이니까 서로 밀어낸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4번. 자,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직류전동기. 사실 직류전동기는 가장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여기는 브러쉬입니다. 자, 이유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이따가 다시 말해줄 거고요. 일단 1번 전동기는 전류의 자기작용이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지. 전류가 흐르면 전류 주변에 뭘 만들어요? 자기장을 만들죠. 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고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이 자기장과 외부 자기장 여기 지금 N극, S극 있는 거니까 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력에 의해서 애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기억은 뭐 크게 이상하지 않는 말이고요. 전류가 세게 크면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파란색 이게 커질 거고요. 이게 커질 거니까 당연히 힘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기억 니은 다 괜찮습니다. A에 의한 자기력 방향은 가와 나에서 같다. 같나요? 우리 그 왼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생각나나요? 지금 이렇게 돼 있지. 나는 이렇게 그리는데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너희는 그 왼손 지금 당장 왼손을 펴서 엄지 하면은 이쪽이 이제 엄지 이쪽이 그러면 약지 맞니? 두 번째가 약지인가요? 여기가 중지 이렇게 하면은 힘 자기장 그리고 여기가 전류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통 FBI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FBI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지금 A가 받는 힘의 방향이 어딘지 나와요. A가 받는 힘의 방향이 어디냐면 한번 해봅시다. 전류 생각해 주시고 자기장 생각해 주면 얘가 위로 힘을 받는다고 나오네. 여기는 전류 방향이 반대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생각해 주면 이때는 힘을 아래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 반대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동기잖아. 그럼 한 방향은 계속 돌아야 되거든. 그럼 이때는 위로 힘 받고 이때는 아래로 힘 받아야 결국 계속 돌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때 위로 힘 받아요. 근데 만약에 이때도 위로 힘 받는다. 그럼 얘가 돌지 않고요.
반바퀴 돌았다가 다시 반바퀴 돌았다. 이게 계속 반복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전동기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힘의 방향 바꿔주는 역할. 다시 말해 이렇게 힘 받았다가 아래로 힘 받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브러쉬 역할입니다. 브러쉬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가 이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떨어져 있어서 이게 지금 직류잖아요. 그럼 이쪽이 무조건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무조건 마이너스 극이 돼요. 그래서 이 A 구간이 처음에는 마이너스 극하고 연결되어 있고 나중에는 플러스 극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전류 방향을 바꿔줍니다. 이때는 이쪽 내려가는 방향, 이때는 올라가는 방향. 그래서 얘가 계속 방향에 따라서 힘을 받는 방향을 바꿔서 계속 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이제 직류 전동기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부가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이게 자기장 방향이 이거니까 전류 방향 오른손부터 생각하면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전류가 이 방향이라면 전자는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니은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때도 자기장이 윗방향이 지금 회전 방향이 나왔구나. 회전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실제로 전자가 스핀이라는 게 전자가 회전한 거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이거를 고전적으로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본다면 만약에 전류라면 윗방향으로 N극이 생기는 게 맞지만 얘는 전자고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랫방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있구나. 자기장 방향.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에서 운동 방향은 기억이 아니고 니은이고요. 나에서 스팬에 의한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고요. 가나의 효과는 매우 작은 자우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디귿 하나 맞겠네요. 자, 10번 문제 보면 A하고 B는 하나는 강, 하나는 반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A의 오른쪽 면이 S극으로 자기화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면 얘가 플러스 극이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고요.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감긴 방향을 생각하면은 이쪽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코일에. 근데 여기가 P가 S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지금 그 코일의 자기장 방향대로 지금 자화가 된 거니까, 자기화가 된 거니까 이 A는 강자성체구나. 왜냐하면 강자성체 아니면 반자성체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A가 강자성체, 그럼 B가 반자성체구나. 그럼 B를 갖다 댔네. 그러면은 자석 밀어낼 거니까 얘는 니은으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A는 강자성체고요. 스위치를 열어버리면 전류가 안 흐르지만 강자성체는 한번 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얘는 유지. 그리고 반자성체는 자화를 잃어버리겠지만 A가 자성체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A 때문에 또 자화가 걸려서, 근데 자화가 반대로 걸릴 거니까 결국 얘는 밀어낸다. 그래서 당기는 게 아니고 밀어낼 거고요. 이상하다, 그렇지? 아무튼 밀어낸다. 자기장 방향, 니은 방향 맞습니다. 결국 맞는 거 디귿 하나입니다. 11번 문제 이어서 풀어볼까요? 지금 경험 보면 지금 직류전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반자성체인데 이쪽이 N극이 자각이야 됐대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지금 자기장을 생각합시다. A가 자기장을 만들 건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으면 얘가 만약 강자성체라면 이쪽이 N, 이쪽이 S 이렇게 걸리겠죠. 근데 얘가 분명히 반자성체라고 있거든. 그럼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화가 걸릴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지. 이 직류전환에 의한 자기장이 이쪽으로 만드나 보다, 자기장을. 그래서 이쪽에 N극이 걸리고, 그래서 서로 N극 이렇게 해서 밀어내는 방향이겠구나. 그러면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억이 플러스 극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가 N극이니까 이쪽이 S극. 상자성체는 자기장, 외부 자기장 방향과 동일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니까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이렇게 자기화가 되겠구나. 결국 Q는 S, P는 N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기억은 플러스다. 플러스 맞죠? 그 상자전체 오른쪽면 Q는 N이 아니라 S로 되고요. 코일을 멀리 치우면 반자성체와 상자성체 사이엔 청력이 오랫동안 적용한다. 이거를 멀리 치워버리면 얘는 상자성체이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을 치워버리면 얘는 자성을 띠지 않죠. 얘도 자성 띠지 않고 외부가 없으면. 그래서 청력이 유지가 안 됩니다. 맞는 거 기억 하나. 자, 12번 문제를 잘 보면 처음에 모두 자기화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AC는 W로 같다. 그리고 ABC는 강상반 하나씩 있다. 그럼 현재 이 상황에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A의 무게가 웨이트 W 하나가 아니고 1.01이에요. 그러니까 0.01이 증가했지. 그 말은 B가 A를 당겨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럼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서로 인력이 작용하려면 둘 다 자화거나 하나가 자기 자성을 띠고 있고 다른 애를 자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B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B는 분명히 자성이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 A가 자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 A가 이 막대 자석에 의해서 자성을 얻었구나. 그래서 A가 강자성체구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강자성체인데 서로 땡기려면 B가 상자성체구나. 그럼 C는 자연스럽게 반자성체가 되겠죠. 근데 C가 지금 현재 자화가 안 돼 있고 B도 상자성체니까 강이 옆에 있었지만 강 치우고 나면 A 치우고 나면 다시 자기 자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얘네 둘 사이에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C는 온도 측정값이 그냥 W 하나 나오겠죠. 기억은 얘가 강자성체고요. 상자성체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이 1.01인데 얘는 자석이잖아. 더 세겠죠. 그러니까 1.01보다는 큰 값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얘는 상자성, 강자성이고요. 기억이 더 크고요. 니은보다 이런 관계다. 근데 잠깐만, 니은은 그냥 W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게 는 나와야 되는데 는 잠깐만. 그래서 기억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니은도 이상하고요. 평면의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다가 나보다 크다. 지금 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죠. 다 같은 경우에는 얘가 B에 작용한 힘 중력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중력을 웨이트라고 B의 중력은 안 나왔지. 웨이트라고 안 나왔지. W가 아니죠. A랑 C만이니까 mg일 거고, 그럼 바닥이 잡아당기는 이렇게 받쳐주는 힘도 mg만큼만 잡아당겨주면 돼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mg가 작용하지만 지금 강이 위로 잡아당겨주죠. 왜냐하면 B가 A를 잡아당겨준 만큼 그 값이 얼마냐면 0.01 웨이트였어요. 여기. 그래서 바닥은 얼마만 받쳐주면 되냐면 mg 빼기 0.01 웨이트만큼만 받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 더 살짝 수직항력이 작습니다. 그래서 떠받치는 힘은 다가 나보다 크다. 맞는 말이에요. 0.01 웨이트만큼 더 큽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디귿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면 1N이었던 애가 여기에 B를 갖다 놨더니 갑자기 0.8이 됐어요. 그 말은 이렇게 누군가가 잡아당겨줬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잡아당겼다는 소리는 이 막대 자석이 더 세게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소리고요. B에 의해서 갑자기 얘가 더 크게 내려간다. 그 말은 결국에 이 막대 자석과 B 사이에 서로 인력이 작용하구나. 그러면 B는 강자성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상자성체일 수 있지만 B는 강 아니면 반이라고 했으니까 B는 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서 막대자석과 B 사이는 서로 당기는 방향에, 서로 당기는 방향에 자기력이 적용한다. 맞죠? 밀리지 않고 서로 당기는 거니까 니은 맞는 말이고요. 나에서 B는 막대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반대 방향. 얘는 강자성체니까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죠. 반대가 아니니까 D가 틀렸고, 기억만 잘 살펴봅시다.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막대 자석이 이렇게 더 큰 힘으로 당기니까 정량이 크겠지 하고 가가 나보다 크다? 이상한데? 하고 니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 이거를 좀 더 분석적으로 우리 FBD 했었죠. 각 실에 작용하는 힘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세세히 한번 해볼게요. 왠지 이렇게 풀었는데 맞춰서 찝찝할 수 있잖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A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살펴보면 일단 중력이 있겠지. 그리고 장력이 있을 거고요. T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이 받침대, 이게 받쳐준 힘이 있겠죠. 자, 그래서 받쳐준 힘 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시겠었냐면 T가 더하기 수직항력
이게 MAG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게 뭐냐면 저 눈금이에요. 1뉴턴. 저울의 눈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저울은 이제 그 받쳐주는 힘이에요. A가 받쳐주는 힘. A를 받쳐주는 힘. 근데 이 경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T 나만큼 위로 장력이 작용하고요. 중력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수직항력이 있겠죠? 그러면 T 나 더하기 수직항력 이게 MAG. 근데 중력 크기 안 바뀌었을 거고 수직항력이 0.8로 바뀌었네. 그 말은 이 T가랑 T나를 비교하면 T나가 0.2뉴턴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가보다 나가 더 크다. 가가 나보다 더 크다가 아니고 나가 가보다 0.2 더 큽니다. 답은 1번. 14번. 여기서 이제 코일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도 흘렀다가 교류가 흐르면서 결국 NS, SN 이렇게 바꿔나가죠. 근데 얘가 여기 이 구간을 지나가더라도 이거를 유지해야 되니까 얘는 상자성이 아니고 강자성이고요. 저는 끄더라도 여기서 이제 전류 안 흐르더라도 이건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맞는 말 되겠습니다. A와 B 사이, A하고 B 사이에 정보가 저장되는 동안 코일에는 전류 방향이 안 바뀌면 이거 배열이 안 바뀌겠죠. 근데 보면 NS, SN 여기서 바뀌었잖아. 여기서 바뀌었다는 건 전류 방향이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건 하나네요. 이거 15번 그래프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고 속도가 아니고 위치 그래프입니다. 1초일 때 다시 말하면 0초부터 2초까지는 얘는 가만히 있었어요. 어느 한 위치에. 그러다가 8초까지 천천히 x가 작아집니다. 그 말은 점점 가까이 왔고요. 그 말은 땡겼다는 소리죠. 그러다가 8초부터 10초까지 갑자기 뒤로 훅 밀었습니다. 이거 다른 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 현재 이 상황, 그리고 파란색이 이 상황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1초일 때 1초면 이 상황이네. 안 움직였습니다. 안 움직이니까 유도전류 안 흐르겠죠. 왜냐하면 유도전류라는 건 결국 이게 변해야 되는 거지. 이거 우리 뭐라고 했었죠? 자속이라고 했어요. 자기력 선속. 그래서 자기장 크기 곱하기 면적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변해야만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유도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초일 때 5초면 이 상황이네. 자, 이 상황은 이제 자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중이지.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면 밀어야 되는데 S극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쪽에 S극이 되게끔 유도전류가 생겨야 될 거고요. 그럼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은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아니고 B 방향. 유도전류 세기는 이게 많이 변해야 돼요. 빨리빨리 시간당 dt분의 델타 t분의 델타 자속이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이게 빨라야 되니까 결국에 기울기가 급한 거 빨리 움직일수록. 그래서 9초일 때 5초일 때 크다. 이것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답은 4번. 자, Q를 지나는 순간 유도전류 방향이 A 방향이다. A 방향이라는 건 오른손 법칙 한번 잘 써보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됐다는 소리죠. 근데 얘가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이쪽이 N극이 됐다는 건 도망간 놈을 붙잡고 싶어 할 거니까 이쪽이 S극, 이쪽이 N극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N극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이때는 전류 방향이 어떻게 할까? N극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N극을 밀어내야 되잖아. 그때는 이쪽이 N, 이쪽이 S극이 되게끔 전류가 흐를 거고 그럼 B 방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막대자석은 기억이 S가 아니고 N이고요. 막대자석이 P를 지나는 순간 저항이는 유도전류 방향은 B다. 방금 말한 거네. 맞고요. 코일에 의한 막대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P를 지날 때 Q를 지날 때 서로 반대다. 전류 방향은 반대가 맞는데 자기력의 힘의 방향 물어봤어. 근데 그러면 이때 A가 어디로 힘 받냐면 오니까 밀어내야 되죠. 이쪽으로 힘 받아요. 이때 자석이 도망가니까 붙잡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힘 받아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같습니다. 다르지 않고. 그래서 반대가 아니고 같은 방향이다. 그래서 니은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처음에 V로 움직였더니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고 했어요. 이렇게 움직였는데 전류가 어떻게 흘렀냐면 A 저항 B 이렇게 전류가 흐른 거네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균이랑 자기장 이게 점점 영역이 넓어지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 거리만큼 왔다면 VDT만큼 이렇게 왔다면 이만큼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그걸 이제 보상할 만큼 렌치의 법칙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흐르는 게 이 시계의 반시계 방향인 거지. 자, 그러면 이 자기장 방향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지금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니까 윗방향이거든. 그러니까는 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윗방향으로 자기장이 지금 자기장 영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윗방향으로 생겼다는 건 얘는 현재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막대 금속 막대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이 영역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영역이. 그러니까 이렇게 안 그릴 걸 그랬나? 그러니까 현재 이 정도에 해당하는 자속을 갖고 있는데 얘가 이제 이동하면 이렇게 자속이 점점 이렇게 늘어날 거니까 이 자속이 늘어나면 결국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이 늘어난다는 소리거든.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이 늘어나니까 유도전류는 그거를 보상하는 방면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이제 올라가는 방향,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 전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균일항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구나를 캐치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선생님 처음에 이거 안 읽고 풀어서 틀렸거든. 자기장 방향을 바꿨대. 크기는 그대로인데 방향을 바꿨대. 그럼 여기서는 나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나오고 있는데 점점 얘가 이쪽으로 가니까 이 면적이 줄어들어요. 이 면적을 그러면 지금 이 자기장이 점점 자속이 줄어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속이 줄어드는 걸 방해하는 정도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이때도 어떻게 전류가 흘러야 되냐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보면 얘는 V고 얘는 EV니까 얘가 더 빨리빨리 자속이 변하죠. 그래서 얘의 전류가 더 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가 더 전류가 세고요. 나가 더 전류가 세다. 그리고 방향도 똑같은 방향.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예전에 수업 시간에 이걸 했던 것 같아. 이렇게 코일 놔두고, 코일 2개 놔두고, 얘는 스피커랑 연결해 놓고요. 그리고 얘는, 폰이랑 연결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래를 틀어. 노래를 틀면, 얘는 분명히 연결이 안 돼 있지만, 얘네 둘 사이 연결이 안 돼 있지만, 여기서 얘가 자기장이 이렇게 변하고요. 왜냐면 노래에 의해서 노래의 화음 이렇게 진동수 이거에 따라서 계속 자기장이 세게 바뀌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바뀌고, 그럼 여기서 자기장에서 유도전류 유도돼서 이 전류가 스피커로 나오고 스피커에서 소리로 나오는, 그래서 무선 스피커 같은 걸 한번 해봤는데 이거랑 원리가 똑같지. 그럼 일자 코일에는 전류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안 변하면 유도전류가 안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해야만 합니다. 2차 코일의 유도 기전력이 유도가 되겠죠. 충전 패드랑 스마트폰 사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자기장은 멀면 멀수록 점점 약해질 거니까 전류의 세기도 감소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번. 자, 우리 전기 기타. 선생님은 전기 기타를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전기 기타, 전기거든. 그러니까 전기도 이용해서 소리가 나오는 건데, 전기 기타 줄을 보면 얘가 쎄요, 쎄. 꼭 쇠는 아니더라도 강다성체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자석이 있으면 기타 줄이 좌화가 됩니다. 어떻게 좌화가 되냐면 이쪽이 N극이니까 이쪽이 S, 이쪽이 N이 되게끔 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타 줄 윗부분은 N이 되고 아랫부분은 S가 되게끔 좌화가 일어나요. 이 상태에서 퉁 튕겨져. 그럼 얘가 이렇게 진동을 땡 하고 진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코일이 있는데 이 코일 입장에서 이 NS가 이것도 일종의 자석인데 얘가 왔다 갔다 움직여 버리니까 코일 입장에서는 자속이 변해요. 자속이 변할 거니까 여기서 그거에 맞춰서 유도 전류가 생길 거고요. 유도 전류가 생길 거고 이 유도 전류를 증폭해서 이제 신호로 나오겠죠. 자, 문제 읽어봅시다. 다 했나? 여기 이런 문제가 나왔네. 자기화된 기타 줄이 진동에서 아랫방향에 이동하면, 아랫방향에 이동한다는 건 S가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S가 다가오면 S를 밀어내야 되죠. 그럼 오른손 법칙 생각해 봅시다. S가 밀어내야 되니까 위에가 S,
코일 입장, 코일 지금 보는 코일 아래가 n이 되게끔 전류가 흘러야 돼. 그러면은 전류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겠네요. A 방향으로. 그래서 A 방향이고요. A 방향이고 그리고 NS니까 1번 되겠네요. B가 더 맞네. 페이크인가?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도 전류가 없대요. 근데 유도 전류는 뭐 때문에 생기냐면 dt분의 d 자속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게 0이란 소리예요. 그 말은 이게 0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자속이 안 변한다는 소리야. 분명히 A 같은 경우에 A가 올라갔다 라고 치면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올라갔어. 올라간 거 얘가 한 이만큼 올라갔다 쳐봅시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만큼 올라가면 원래는 면적이 자속 면적이 이만큼이었는데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원래 자속 면적이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올라갔으니까 자속 면적이 분명히 이만큼 더 늘어난 건 맞거든. 그런데도 자속 변화가 빵이래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 이걸 의미합니다. A는 자속이 원래 자기장이 없구나. 그러니까 얘가 면적이 늘어나더라도 자속이라는 게 자기장 곱하기 면적인데 분명히 면적이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거기를 코일을 통과하는 면적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0 되려면 델타 이게 0 되려면 결국 P가 0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0이 아니니까. 그래서 면적이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결국 P가 0이구나. 그러면 P가 0이려면 얘는 지금 I1과 I2인데 여기는 2칸 차지하고 있고요. I2는 한 칸 차지하고 있다. 그 말은 여기가 더 자기장이 P가 이쪽이 더 크구나. 얘가 EB0, 얘가 B0고 방향이 반대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C를 볼게요. C 같은 경우에 시계 방향이래. 얘가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속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여기서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시계 방향 전류가 흐른다는 건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없어지는데 전류가 흘러. 그러면 지금 X를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보상해 준 거니까 이쪽이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영역 2가. 이쪽은 나오는 거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유도 전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B 같은 경우에 세기가 I0래요. 지금 B0였다가 이 B0로 가.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쪽을 마이너스로 합시다. 이쪽이 마이너스 B0면 플러스 2B0로 바뀌니까 3B0만큼 자기장이 변하는 거지, 자속이. 근데 이거에 해당하는 전류가 얼마냐면 I0예요.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2B0였다가 자기장이 0이 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때는 또 속도는 같고요. 속도가 다르면 또 문제가 되는데. 자, 이러기 때문에 이때는 변화량이 2B0입니다. 3B0일 때 유도 전류가 I0니까 이거일 때 전류는 3분의 2 I0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방향, P는 방향 어떻게 될까?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플러스 2B였다 나온 게 이거니까 이거는 반대겠죠. 이 방향이겠지. 자, 자기장 영역은 1앤 2에서 서로 반대입니다. 자, 두 번째, 기억은 시계 반대인가? 지금 지금 C가 시계 방향이죠. 얘가 시계 방향.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대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B였다가 0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B였다가 플러스 2B가 되는 거니까 상황이 반대죠. 그래서 이때는 반시계니까 맞는 말 되겠네요. 니은은 I0보다 크다. 아까 구할 때 3분의 2 나왔는데 작다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 3번. 자, 21번 문제 볼게요. 자기가 되지 않은 막대기를 이렇게 솔레노이드에서 한번 전류를 흘려주고 그대로 이렇게 윗면을 이렇게 해서 슉 떨궜는데 원형도선 전류가 흘렀대.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때 자성을 띄고 있는 거니까 얘는 자성체여야 되니까. 왜냐면 원형도선에서 유도전류가 생겼으니까요. 그럼 A가 강자성체구나. 이렇게 쉽게 추측할 수 있죠. 뭐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 기억 아닌 거 다 치우고 다음 이제 니은부터 합시다. 근데 그 전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원형도선 전류가 이렇게 흘렀거든. 이 상황에서.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유도전류 방향을 보면
오른손 법칙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이렇게 전류가 유도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지금 이 상황은 얘가 지금 밑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얘를 붙잡고 싶을 거예요. 그게 S라는 거야. 그 말은 이 자성체는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으로 돼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윗면이 얘가 N극, 아랫면이 S극인 상황입니다. 윗면이 N극, 아랫면이 S극. 자, 이렇게 윗면이 N극이 되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냐면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네.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가에서 기억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여야 된다 라고요. 나에서 P를 지나는 순간 원형막대에서 서로 당긴다. P를 지나는 순간 다가오니까 얘는 밀어내야 되지. 그리고 얘는 멀어지니까 도망가니까 다시 붙잡아야 되고요. 이 방향이 같습니다. 서로 당기는 게 아니고 서로 미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맞는 거 기억 하나네요. 자, 22번 문제를 보면 A를 지날 때 빛을 방출한다. 그럼 LED는 어디 방출하냐면 순방향일 때. 이걸 꼭 생각을 해주시고 그걸 가지고 문제 풀어봅시다. A일 때 빛이 방출한댔거든. 그러면 N극이 가까우니까 N극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류가 해야 되죠. 오른손 법칙하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흐르려면 전류를 받는 쪽이 P형, 이쪽이 N형 이렇게 돼야겠네요. 자, X는 P형이다. 맞네요. 자석이 B를 지날 때 여기를 지날 때 순방향. 이때는 N극이 S가 도망가니까 S를 붙잡아야 되니까 이쪽이 N극이 되게끔 전류가 흐르려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네. 그럼 이때는 순방향 아니죠. 역방향이죠.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A를 지날 때가 B를 지날 때보다 크다. 이건 맞는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힘으로 생각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얘가 어디로 힘받아요? 유도줄류에서 이쪽으로 힘받고요. 그리고 얘도 가고 있는데 어디로 힘받냐면 이쪽으로 힘받아요. 다시 말하면 운동 방향에 반대로 힘받습니다. 그럼 속도가 있는데 운동 방향에 반대로 힘받기 때문에 낮은 속도를 생각하면 처음 속도와 낮은 속도를 생각하면 얘가 더 작겠죠. 그러면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같은 평면상에서 중력 파텐셜 에너지가 같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에 이것만 생각하면 될 거야. 처음과 나중. 근데 지금 이게 더 속도가 작으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점점 에너지가 작다, A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른 식의 생각은 이것도 있죠. 모든 에너지는 보존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 안 될 수 있지만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뭐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 이렇게 방출되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는 서로 전환만 될 뿐 결국에 다 일정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자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역학적 에너지 근데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LED에 불 켜졌거든. LED에 불 켜졌어요. 그럼 뭐 빛 에너지나 혹은 전기 에너지로 일부가 변환된 거죠.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됐으니까 결국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3번 되겠네요.